1406번입니다. 점 5,2를 점 1,4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그랬죠. 그러면 x축으로는 어떻게? 5가 1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으로는 어떻게 평행 이동했나요? 2가 4로 갔으니까 2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래서 이런 식을 적어준다면 바로 이 평행 이동에 의한 변환되는 식은 바로 x, y가 바로 x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식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점 P가 지금 몇 콤마 몇이죠? 3,1이죠. 3,1이 점 P가 평행 이동을 한다면 x는 바로 점을 이동하니까 4를 빼주고 y좌표는 2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이제 P 프라임 P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P 다시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그죠? x 차는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4니까 제곱하면 16이죠. y는 1과 3이니까 차가 2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20이 되니까 바로 2 루트 5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풀 필요가 있습니까?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은 점으로 평행 이동이 되면서 이 PQ의 길이는 어떻게 보면 선분이 되겠죠. P와 P'의 길이는 선분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점이 지금 5,2고 이 점이 5,2고 이 점이 1,4로 지금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점 P가 여기 있고 그런데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똑같이 이렇게 P-로 평행 이동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맞습니까? 이는 왜? 같은 평행 이동으로 가니까 그죠? 점이 점으로 간 거리나 이 점이 이 점으로 간 거리는 똑같겠죠. 따라서 이 두 점에 바로 뭐를 구합니까?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5와 1의 차는 4니까 16이 되고 자 2와 4의 차는 2니까 4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루트 20, 즉 2 루트 5가 나온다는 사실도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풀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407번입니다. 제 직선이 있네요. 이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그랬죠. 그러면 x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고 y 자리에는 평행 이동했으니까 도형을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즉 부반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 앞에 x 자리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고 마이너스 2배에 y 자리는 y 플러스 3이 들어가니까 갈로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5 이꼴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x 마이너스 2y가 되고 상수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에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행이동한 직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직선이 x축과 y축에 의하여 잘리는 선분의 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x축과 y축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그려보면 우리가 절편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x절편은 얼마입니까? y의 제로 넣으면 2가 되겠네요. x절편은 2가 되고 y절편은 얼마가 되죠?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직선이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직선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잘리는 승분이라고 했죠. 그 잘리는 승분은 바로 여기서 요까지 길이를 말하게 돼요. 요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도 되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겠네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 되겠죠. 따라서 빗변은 나머지 각각의 변의 제곱의 합과 같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408번입니다.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랬죠. 평행 이동하면 처음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자, X 자리에 X-A, Y 자리에 Y-B를 사용할 필요 없고 중심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 그랬죠. 중심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0, 0가 되는 xy 값이고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을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이동한다면 맞죠?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3에다가 a를 더해주면 되고 y좌표는 2에다가 얼마를 b를 더해주면 되겠죠. 반지름은 똑같이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런데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처음에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원이 자, 색깔을 바꿔서 요 원이 요 원이고 자, 빨간색 원은 여기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반지름은 똑같죠. 그죠? 반지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바로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나요?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을 때 이 두 중심을 뭐 한다?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요 거리가 맞죠? 자, 각각의 뭐보다 반지름의 맞죠?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두 원이 서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자, 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이 거리 D가 바로 이 반지름 라지 R과 스몰 R이 있을 때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뭐하다? 크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요걸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를 먼저 구해볼까요? D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차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죠. 따라서 A 제곱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2와 2 플러스 B의 차도 B가 되니까 바로 B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D는 바로 뭡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데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은 얼마예요? 2 루트 3이죠. 2 루트 3보다는 작고 두 원의 반지름은 똑같은 원이니까 반지름은 제로죠. 제로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요? 양변을 제곱하면 0보다 크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누구보다 작다? 12보다는 작겠네요. 이게 바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범위가 되는데 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 중에서 정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수는 얘는 0도 들어가지 않고 12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수는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10일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몇 개가 된다? 1부터 10일까지 개수니까 11개가 바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바로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다. 만약에 반지름의 차를 구할 때 하나의 숫자가 문자가 된다면 반드시 뭘 이용해 준다? 절대값을 꼭 붙여줘야 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아시겠죠? 1409번입니다. 원이 하나 있네요. 이 원과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 O-가 있겠네요. 그럼 이 O- 공통현의 길이라 그랬죠. 근데 O와 O-가 공통현이 생긴다는 말은 바로 두 원이 바로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난다. 즉 교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공통현이 나왔으니까 현의 길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O의 중심은 이 원 O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은 바로 X계수 반의 보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Y계수 반의 보호반대니까 2가 되겠죠. 자, 반지름의 제곱은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에다가 플러스 4가 이용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없어지죠. R제곱이 4니까 원의 반지름은 얼마 된다?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을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원, O-원의 바로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점이 이동하니까 x좌표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더하고 y좌표 2에다가 a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0,2 플러스 a죠. a 플러스 2가 되고 반지름은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 원은 빨간 원은 자,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원을 그립니다. 두 번째 원은 자,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잘 안 되네요. 됐죠? 자, 이럴 때, 자, 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 빨간 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현의 길이가 2라고 했죠. 자, 그러면 현을 하나 그려 놓죠. 현은 바로 공통현이니까 이게 바로 얼마나 2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 중심에서 현까지 내리면 바로 뭐가 됩니까?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내리면 바로 요 점에 딱 도착하겠죠. 따라서 요 중심과 이 원의 중심과 여기 맞는 현의 중점 요거는 바로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자, 그럴 때 이 하나의 원의 반지름이 얼마 되죠? 2가 되죠. 2가 됩니다. 되나요? 자, 2가 되고 그러면 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그랬죠? 현의 길이가 1이 된다. 현의 길이가 2가 되니까 요 하나의 길이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나요? 루트 3이 되나요? 루트 3.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뭘 구하라고 하나요? 스몰 a 값. 요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걸 바탕으로 바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요게 루트 3이니까 바로 2 루트 3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2와 마이너스 2,2와 중심과 0,a 플러스 2의 바로 거리가 얼마가 된다? 2 루트 3이 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루트 얼마 됩니까? 루트 x차는 2니까 4가 되고 플러스 y차는 얼마 됩니까? a가 되겠죠. a의 제곱이 되어야 되죠. 요 놈의 거리가 2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양변 제곱을 하면 4 플러스 A 제곱은 얼마가 되죠? 맞나요? 4, 3,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A 제곱은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그러므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값은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곱을 구해보면 바로 2 루트 2와 마이너스 2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현의 길이가 나오면 반드시 현 중심에서 현까지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되니까 바로 뭘 이용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잘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1410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피가 있는데요. 이 점피를 X축,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AB라고 하래요. 자, 그러면 P점이 지금 3, 마이너스 1인데 먼저 X축 대칭을 해보면 자, X축 대칭 Y좌표 보호반대니까 그 점 A가 Y좌표 보호반대를 해보면 바로 3,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축 대칭을 해보면 자, X 보호반대니까 바로 B점은 X좌표의 보호반대를 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두 점 사이의 관계, 즉 점 A와 점 B 사이의 관계는 바로 뭐가 된다? 원점 대칭 관계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렇게 하고 점 QAB가 있는데 자, 점 Q가 AB가 있습니다. AB가 있는데 얘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했죠. 얘를 X축 대칭을 한다고 하네요. X축 대칭을 하면 점 C는 바로 Y좌표가 보호반대니까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그런데 이 세 점이 어떻게 되나? 한 직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즉, 이 직선 위에 바로 누가 있다?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다는 말이겠죠. 즉, A, B, C 순서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A, B, C인지 A, C, B 순서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풉니까? 바로 이 AB의 무엇과 기울기와 BC의 기울기와 또는 AC의 기울기를 모두 다 뭐하다? 똑같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왜? 직선 위에는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죠.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마지막에 묻는 것은 뭘 묻죠? 이 PQ의 기울기를 묻네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이 PQ의 무엇을 물어봅니까? 기울기를 물어본다는 거. 아시겠죠? 이 PQ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A와 B 값을 알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AB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AB의 기울기를 얼마가 되죠? 3에서, 자, 여기도 숫자가 다 나와 있죠, 그죠?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AB의 기울기는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얼마로?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6이 되겠고, 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럼 B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A에서 마이너스 3을 빼버리면 A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자, A에서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C와 A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C와 A의 기울기는 자, A에서 3을 빼버리면 되겠죠? A에서 3을 빼버리면 되고 마이너스 B에서 1을 빼야 되겠죠? 자, 이게 모두 다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럼 요 두 개의 관계식을 먼저 풀어봅시다. 크로스 해보면 a 플러스 3은 어떻게?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이 되겠죠. 따라서 3과 3이 약분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바로 a는 마이너스 3b라는 값이 하나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요 3분의 1과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a-3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약분되면 a는 마이너스 3b. 요식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되겠나요? 오, a 값이 b 값이 다 구해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식이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더 구할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여기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제로가 되죠. 여기 플러스 3이 나오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아니다죠. 이 a 값이 3이나 마이너스 3이 되버리면 라지 a와 라지 b와 값이 똑같아지죠. 그죠? x의 좌표가 값이 같아지니까 c는 a, b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되겠나요? 그런데 식을 하나 더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식을 잘 보니까 a는 3b죠. 이게 바로 뭡니까? 비례식이죠. 비례식. 이게 바로 비례식이잖아요. 즉 a 대 b는 몇 대 몇이 되죠? a 대 b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3 대 1이라는 바로 비례식이 되는 거예요. 자, 비례식일 때는 여러분들, 다른 값이 하나 없어도 이런 기울기 값, 이 기울기 자체도 뭡니까? x정가량분의 y정가량이니까 b죠.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얘의 기울기는 x정가량은 a-3이죠. y정가량은 b 플러스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a 값과 b 값을 못 찾으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3b를 대입해 보세요. 되겠나요? a 자리에 마이너스 3b를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를 잘 보세요. 분모는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나요?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b 플러스 1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1이 똑같이 나오죠. 따라서 약분되어서 바로 이 두 점의 기울기를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식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어떤 형태 여러분들 어떤 식을 정리했을 때 자, 예를 들어 2a 더하기 3b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즉 왼쪽에도 항이 하나 오른쪽에도 항이 하나 나오는 것은 바로 무슨 식이다? 비례식이다. 즉 A 대 B는 몇 대 몇이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A 대 B 보세요. A 대 B로 갈 때는요. B를 적어줄 때는 3대 2로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꾸로 돌아가야지 보세요. 외항의 곱이 2A가 되고 내항의 곱이 3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나왔을 때는 이 물어보는 것도 잘 보시면 분수 형태죠. 기울기 자체가 x정가량분의 y정가량인 게 분수 형태죠. 즉 분수 형태란 말은 바로 뭔가 이 기울기 자체도 b거든요. 그래서 a 값, b 값을 몰라도 이렇게 약분시켜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몰라버리면 여기서 식을 하나 더 찾으려고 하는데 더 찾아봤자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찾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식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는 마이너스 3, B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이렇게 숫자가 하나 상수가 붙었죠. 얘는 비례식이다 아니다. 비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반드시 식이 몇 개 존재할 수밖에 없다. 2개 존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문제에서 힌트가 하나 더 주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비례식이 남았을 때는 물어보는 것도 비이기 때문에 B의 값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411번입니다. 자, 원이 있네요. 이 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직선 L이 원시의 중심을 지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직선 L을 구해야 될 것이고 이 원시의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중심만 알면 되겠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C의 원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 없고 바로 중심만 옮기면 되겠네요. 그러면 중심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를 바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을 하라고 했죠.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을 하면 바로 원C의 바로 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죠. Y축 대칭하면 바로 X좌표가 바뀌니까 3, 마이너스 2가 바로 원C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L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X도 뭐가 됩니까? 부호 반대로 들어가죠. y에도 부호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y가 되니까 마이너스 m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이꼴 0이 되겠네요. 상수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점이 이 직선을 이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대입하면 승립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x 자리에 3을 대입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 플러스 2m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는 제로가 되겠죠. 그럼 2m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돼서 플러스 8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m의 값은 얼마다? 4라는 것을 쉽게 해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굳이 원의 방정식을 다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412번입니다. 원C원이 있습니다. C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직선 y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고 또 원C원 위에 임의점 P와 원 C2 위에 임의점 Q에 대하여 자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C1은 어떻게 됩니까? C1의 중심을 먼저 알아봅시다. 자 X제곱 Y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요 위치를 일부러 바꿔놨죠. 그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개수 반의 부호반대 1이네요. Y개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고 이 4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없어지죠. 따라서 R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C2의 중심을 찾아봅시다. C2의 중심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원을 C1을 직선 Y X에 대하여 대칭했다 그랬죠. 대칭했으면 X와 Y를 자리 바꾸란 말이죠. 저 점도 중심도 X와 Y의 좌표를 바꾸면 마이너스 2,1이 되겠고 반지름은 똑같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원이 두 개가 나오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중심과 중심의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 거리를 구해보면 1과 마이너스 2의 차는 3이니까 9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1도 차는 3이 되니까 9가 되겠죠. 그 루트 18 바로 3 루트 2가 되는데 이 D값 3 루트 2는 반지름 얼마? 1과 1의 합보다 여기 2가 되죠. 크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다는 말은 두 원은 바로 뭐가 돼 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은 어떤 원이죠? 이런 원이 되겠죠. 이런 원.
자, 그런데 두 번째 원도 어때요?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죠? 똑같고, 자, 분리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원은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원의, 이 빨간 원의 중심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A1이 C1이 되고, 이 원이 바로 C2가 되는데, C1 위에 있는 점이 뭐죠? C1 위에 있는 점이 바로 무슨 점입니까? P점이 되죠. P점이 되고, 자, C2 위에 있는 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Q점이 되겠죠. 이 점이 Q점이 됩니다. 이럴 때 P와 Q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 많이 풀었죠, 그죠? 바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야 되겠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맞죠? 이 점이 뭐가 될 때, P가 되고, 이 점이 뭐가 될 때, Q가 될 때, 요 길이가 바로 최소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각각의 반지름은 얼마씩이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였죠? 3 루트 2. 즉, 이 점에서 이 점, 즉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3 루트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최소값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3 루트 2에서 각각 반지름을 뭐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3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3 루트 2에서 바로 반지름과 반지름을 대해주면 되겠죠. 즉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직선을 뭐 했을 때 연장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쪽으로도 연장하고 이쪽으로도 연장했을 때 맞나요? 요 점이 무슨 점이 되고 P점이 되고 요 점이 뭐가 될 때 Q점이 될 때 맞나요? 바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됩니까? 요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게 바로 3 루트 2 바로 플러스 2가 된다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두 원이 나오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되죠. 원의 위치 관계는 5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분리였잖아요. 그죠? 자, 분리가 된다는 말은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뭐 해야 된다? 클 때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최소는 바로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원에서 만나는 점과 이원에서 만나는 점이 PQ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되고 마지막 끝에서 만날 때가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